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말 긴데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과목이라도 해당하는 목적을 알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방시설 등을 왜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할 때부터 애초에 적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짓기 전에 아예 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미리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설치만 하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이 소방 관련 사항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게 문을 잠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단, 잠금 이런 걸 해놓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방시설의 기능과 상관없이 뭔가 점검을 하거나 정비를 위해서 잠깐 폐쇄하고 차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비상구 통로에 막 박스도 쌓아놓고 여기 막 자전거도 세워놓고 하면은 통로가 좁아가지고 제대로 피난을 나중에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끔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 방화 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방화 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조치하고 명령을 하냐 하면은 책임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 비상구 통로 치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고장났으니까 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난 시설 중에 우리가 피난 계단이 있고 복도랑 출입구, 비상구, 그 다음에 피난 시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건물 내부에는 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피난 계단이에요 하고 피난 유도 등 유도 표지를 설치하죠. 우리 출입구에 보면 문 위나 아니면 복도 옆에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 있고 뛰어가는 방향 이렇게 화살표로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피난구 유도등이죠. 이런 걸 해놔야 여기가 피난 계단이구나. 화재가 났을 때 이 계단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피난 시설에는 옥상 광장, 피난 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이런 게 있고 기타 복도, 출입구, 비상구 이런 애들이 우리가 피난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 시설이 있는데 방화 구획, 갑종 방화문, 방화 셔터, 내화 구조의 바닥벽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방화벽 또는 내화 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재 등 이런 것들이 방화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화문이 뭐냐 하면은 방화 성능을 가진 방화 기능도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폐쇄가 되는 기능이 있는 문을 우리가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화재를 견디는 시간으로 갑종 방화문이냐 을종 방화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화재로 연기, 온도, 불꽃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불났다 하면은 자동으로 닫아주는 구조고요. 뭔가 화재 신호가 생겼다 이러면 전층의 방화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 시설에는 갑종 방화문, 방화 셔터, 내화 구조, 마감재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방화 시설 이런 걸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잡아내는 것도 할 일 중에 하나겠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이런 거는 함부로 잠가놓고 내 맘대로 문을 도둑 들 것 같아 이러면서 잠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예외 사항을 빼놓고는 비상구 통로 등을 쌓거나 막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오픈이 안 되니까 갇혀가지고 진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또 계단이나 복도에 보안이 필요해 이러면서 철책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해놨다가
이 철책 안 뜯겨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요. 비상구는 말 그대로 진짜 비상시에 쉽게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정식 잠금 장치를 해놔가지고 아예 잠가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못 열도록 아예 폐쇄를 해버리면 진짜 불났을 때 이거 빨리 못 열고 하면은 사람들 비상구로 못 빠져나가니까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기타 문에다가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석고보드 합판 이런 걸 대가지고 비상구 못 쓰게 하는 행위 절대 안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비상구 이런 거 막아놨네, 여기 피난복도 이런 거 막아놨네 이렇게 보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옥상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나 철책창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인이 항상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개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신병동이나 뭐 어떤 특수한 의료시설 요런 데는 철책이나 뭐 잠금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죠. 치매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비상구 문 열고 막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잠금장치를 허용을 해주는데, 대신에 24시간 관계인이 상주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어쨌든 빨리 개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제실에서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불났다 하면은 평소에는 잠가놨다가 이 방제실에서 딱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는 잠그거나 쌓거나 막거나 이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화문이 제대로 기능 못하게 이거 지저분하네 하면서 철거한다든지, 이거 방화문 답답하네 이러면서 항상 열어둔다든지, 아니면 뭐 기능을 못하게 고장 내놓는다든지 잠금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화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그걸 막아주는 문인데, 그거를 열어놨다 하면은 불길이 더 번지겠죠, 얘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훼손을 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파손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들은 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재질이나 뭐 크기,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진 재료들이에요. 그런 거를 임의로 방화구역을 바꾼다든지 내부 마감재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방화문 답답하니까 나무문으로 바꿀까? 유리로 만들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무창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화구역에다가 뭔가 개구부를 설치해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훼손이죠. 재질을 막 바꾼다든지, 기타 건축법령에 봐도 이거는 왜 변경했지? 이건 변경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에 물건 쌓아놓거나 장애물 이런 거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통로 막아서 탈출 못하죠. 잠금장치나 철책 이런 거 함부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예외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자전거들이 잘 질서 있게 정비가 돼가지고 이게 복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자전거를 막 이렇게 놨는데도 충분히 2사람 이상 막 이렇게 대피하고도 남아요. 그럴 때는 공간 아까우니까 자전거 놔도 돼요. 네, 이렇게 좁아 죽겠는데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통로인데 여기에 자전거를 막 이렇게 쌓아봐요. 그러면 불났을 때 막혀가지고 못 빠져나가겠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두려면 2사람 이상 피난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이 있을 때는 적재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밖에다가 자전거 보관대 따로 설치해가지고 쌓아놓지 말란 뜻이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피난 통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상시 보관하면 문제가 되는데 유모차 잠깐 세워놓고 뭐 자전거 한 10분 세워놓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쓰레기 봉투 밖에 내놨다가 한 5분 뒤에 버리러 간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즉각 이동이 가능한 상시 보관이 아닐 경우 이런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계단 흡연실에 한쪽 구석에 이 흡연 휴지통이 고정돼 있어요. 얘는 내화성 재료로 화재 대비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피난에도 방해가 없는 이런 소규모로 설치가 돼 있다. 이러면은 뭐 굳이 뜯어서 옮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소방관 서장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규모나 면적, 수용 인원 이런 걸 봤을 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물건 조금 적게 해놔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경우라면 소방관 서장이 좀 허용을 해줬다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적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뭐 벽에도 소규모 자판기라든지 공중전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벽에 걸려도 왔다 갔다 통행에 방해가 되겠죠. 근데 소방서장이 봤을 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소방서장이 이거 피난할 때 되게 걸리적거린다 떼라 이러면 떼야겠죠. 뭐 피난시설, 방화시설, 뭐 방화구획 이런 애들이 소방활동에 뭔가 지장을 주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거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장애를 유발하거나 호수 같은 거 걸리고 꼬이고 이런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은 옥상광장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전관리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5층 이상 아래와 같은 용도로 쓰는 대상물에는 옥상광장 출입문을 설치하고 개방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냐 하면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공업소 이런 데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규모에서는 옥상광장 출입문을 설치해 주어야 되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단 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합니다.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 같은 곳에는 특히 5층 이상이 됐을 때는 옥상광장 출입문을 설치하고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항시 개방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설치 의무가 없다 하면은 관계자가 정하는 거겠죠. 어쨌든 있으면 피난이나 뭐 소방 활동상 필요하겠고 또 만약에 이게 상시 개방이 진짜 불가능하다면 보조 방법이라도 써서 이 비상문을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이 보조 방법이라 하면은 뭐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서 출입문을 개방, 폐쇄 이런 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개폐되게끔 하면은 상관없겠죠. 또 자동 소화 설비나 화재 탐지 설비 이런 게 작동했을 때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또는 관리사무소, 방제실 이런 데서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가까운 곳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열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당사자들이 직접 개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키를 미리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어쨌든 쉽게 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항시 개방이 원칙이에요. 못했을 경우에 보조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방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방염을 하는 목적은 불이 났을 때 이게 확대가 안 되게끔 방지를 하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피난시간 확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떤 특정 물품은 다 방염하도록 의무가 돼 있어요. 커튼, 카펫, 실내 장식물들이 이렇게 뭔가 인공재료로 돼 있다 하면은 불 났을 때 유독가스가 생성이 되고 불도 더 확 번져가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방염 소재를 부여를 해가지고 초기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방염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염 성능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11층 이상이면 설치를 해줘요. 고층 건물 불났을 때 감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층 이상일 땐 해주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11층이 안 돼도 굳이 10층 이하여도 방염 성능 기준 여기 적용을 해줘야 돼요. 어디냐 하면 의원, 체력 단련장, 공연장, 종교 집회장 뭔가 사람들, 환자들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데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운동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수영장은 제외할게요. 왜냐면 수영장엔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의료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뭐 방송국이나 촬영소 이런 데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노유자 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이런 수련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숙박하는 이런 시설에는 설치를 해줍니다. 고시원 노래방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합숙소도 해줍니다. 여기 있는 공통점들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하고 숙박하고 이런 곳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염은 어떤 물품에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조 가공 공정에서부터 방염 처리된 물품입니다. 판이나 목재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도 이렇게 물품에 포함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커튼, 블라인드, 방염 가공이 된 거 써주셔야 되고요. 카펫, 벽지 이런 거 말을 하고요.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이런 것도 방염 처리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막이나 무대막, 골프 연습장용 스크린 이런 것들 다 포함이고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 있는 소파나 의자도 다 방염 물품 써줘야 됩니다. 그냥 예쁘게 천 돼 있고 합성수지 이런 거 돼 있는 거 써놨다가 불 나면은 진짜 독성 연기 막 나오면서 질식 우려가 있겠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에 있고 이러니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소파, 의자 이런 게 무조건 방염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에서 여기는 권장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해야겠지만 꼭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소파나 의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주점, 노래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요. 하지만 커튼, 카펫, 벽지, 스크린, 합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조 가공 공정에서부터 방염된 물품 써줘야 되는 거죠. 또는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이런 것들도 방염 물품을 써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종이 같은 거 두께가 2mm 이상이면 방염 처리해줘야 됩니다. 뭔가 공간을 구획하려고 나눠놓은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이런 데는 다 방염 처리된 거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염 물품 같은 경우는 성능 검사를 해서 이게 방염 처리된 물건입니다 하고 마크가 붙어 있어요. 선처리 제품은 애초에 제조 과정부터 이렇게 방염돼서 나오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한쪽 구석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진짜 커튼, 카펫 이런 거 다 방염 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애초에 가공해서 나올 때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나오고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그거 언제 다 일일이 열어보겠어요. 그래서 한 1000개 이렇게 신청했다 이러면 그 중에 일부를 표본을 추출했을 때 거기서 퍼센트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합격됐다 하면은 합격 표지가 나와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카펫이나 합판, 섬유판 이런 애들은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방염 스티커 사인 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튼이나 섬유, 세탁 가능한 애들은 스티커로 열 처리해서 붙이는데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커튼이나 섬유류 같은 경우는 열 처리해서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남색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통과되면은 이런 걸 붙여주고요.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목재나 합판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나 수량을 제출하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방염 성능 확인 표시를 부착해줍니다. 이제 법규 부분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